편히셨습니까? 11월 13일 브리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8시에 군인권 개선 및 병력문화혁신 국회 특별위원회에 참석했고 좀 전에 종료가 돼서 10시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먼저 2014년 국군 해외 파견 특별 전시회 개최입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용산역에서 국군의 해외 평화유지 활동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4년 국군 해외 파견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최초의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파견 부대인 소말리아 상록수 부대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모두 19개 부대의 활약 모습이 사진과 도표, 영상, 홍보 책자 등으로 소개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한미 공군이 맥선더 훈련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 사령부는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한미 연합전력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14-2차 맥선더 훈련을 군산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최신의 F-15K 전투기를 비롯한 40여 대 우리 공군 전력과 미 전력은 F-16, AWACS 등 50여 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맥선더 훈련은 한미 공군이 연 2회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 개최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오늘 오후 2시에 국제회의실에서 각군, 연구기관 그리고 방산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방산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가 미국과 중국에 안장되어 있는 이살름 그리고 연병환 애국지사의 유해를 14일 오전 11시 반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복령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할 계획입니다. 이살름 지사는 미국에서 독립운동 모금 활동으로 임시정부 지원 활동을 전개했고 연병환 지사는 중국에서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YTN의 김문경 기자인데요. 예.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동아일보에서 나온 가혹행위자 구속원칙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병역문화 혁신안 관련해서 현역 복무 부적격자 입대 원천 차단 제도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인지 부연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무자 취업 가산점 부여를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위헌 판결을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몇 년도부터 할 예정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침에 모 매체에서 민관군 병력문화혁신위원회 개선안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민관군 병력문화혁신 관련 사안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 관련해서 TF가 만들어져서 국회에 설명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7일 민관군 병력문화혁신 2차 전체회의를 국방부에서 열었습니다. 12월 초에는 3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열고 병력문화혁신 추진 안건을 최종 토의하고 거기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민관군 병력문화혁신위원회는 현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이후 12월 중순경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25개 안건을 검토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발표할 입장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군사법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는 국민들의 변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개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지난 2차 회의 때도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백령문 혁신위원 위원들이 많은 토론을 했고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사실 백령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들이 일선 부대를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또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지금 마련 중인 이런 개선 내용들을 아직도 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발표가 되기도 전에 좀 폄하하는 것은 아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좀 기다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군에서는 사실 가산점 관련해서 이 청년들의 기회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부분 부활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국방부의 입장이 같으신지 좀 밝혀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등병, 구상훈 이병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상훈 이병의 군복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들은 군복을 받지 않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시 현재 사건 당일날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가족들은 진술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예.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우리 국방부는 그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는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검토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의 어떤 실현 가능성 그리고 기존의 법적인 문제 이런 것 등을 그분들이 고민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결정해서 저희 국방부에 권고를 하면 우리 국방부가 다시 그게 제도적,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와 관련된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2병과 관련된 것은 육군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육군 공무과장입니다. 군복 관련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는데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세계닷컴 박수찬 기자입니다. 오늘 모 매체에서 KF16 성능 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다음 주 방추위에 사업자 변경 추진 안건을 상정한다라고 상정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업자 변경을 추진한다면 결국 로키드 마틴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19일 방추위에는 KF16 성능 개량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안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제껏 미 정부와 협의된 내용, 고려사항, 그리고 검토 결과를 포함한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추위 끝나고 그 보고된 내용도 발표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추위 후에 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그냥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뜬 게 잠수함 관련해서 기밀이 외국 업체에 유출됐다는 검찰 쪽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그에 대한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셨으니까 저 뉴스와의 정영빈입니다. 어제 경찰에서 고속단정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하고 아침에 방사청이나 해군에서 그 자료 보내온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던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군에서 이제 답변을 해야 하지만 정리해 드리면은 일단 그 내용은 우리 합동조사본부, 국방부 합동조사본부가 일부 인지에서 수사 중인 내용을 경찰과 협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수사가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한참 진행 중인데 아마 일부 매체에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입장 설명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해군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서 해군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 입장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보도 내용 가운데서 엔진 화재 사고 발생 때 원인 규명 없이 묵인하거나 단순 사고로 축소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은 입장 자료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수사가 더 되면 그때 가서 아마 경찰청에서 더 추가 발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울러 방사청에서도 입장 자료를 냈는데 전 현직 직원이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 내용 중에 방위사업청 전직 직원 노모 씨 61세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는 해당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병영혁신위원회가 요구한 예산안을 국방위원회가 거의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생각하는 생각은 뭔가요? 예, 뭐 어제 90% 정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예. 어제 그 국방위원회 예산 소위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은 그 느끼신 그대로입니다. 국회에서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걸 많이 수용해 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병영문화혁신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예산을 통해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KBS 박석호 기자입니다. 그 예결위에서 전단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예산 배정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전단탄 그러니까 탄에 전단을 담아가지고 보내는 이런 전단탄이 해외에도 있는 건지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만들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이게 계획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단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그것은 전시에 각종 작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평시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가 좀 곤란한. 외국에도 이런 전단탄 같은 게 있나요?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단 봉지에다가 터질 수 있는 장치를 붙이면 될 거니까요.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신에 보니까 일본 쪽에 그 미군의 그 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들이 지금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아무래도 북한 그 동창리 발사장을 새로 개축한 데 따른 대응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혹시 북한에서 그런 미사일이나 아니면 단거리 로켓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징후가 혹시 보이는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정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해군에서도 더 이야기할 겁니까? 됐습니까? 예.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